자, 짧게 10분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 물론 10분밖에 안 남긴 했습니다. 자, 봅시다. 150페이지요. 2014학년도 수능 B형이고요. 19번에서 21번. 이제 이런 지문들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다 요즘 수능이 연결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볼 건데, 요즘 수능에서 뭐 난이도가 훅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요즘 수능에서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고, 되게 이 내용을 처리 미리 했던 게 결정적인 지문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자, 1단락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죠. 정치적 사건과 물적 사건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동양에서 정신적 사건은 이, 물질 사건은 기. 정확하진 않지만 서양에서는 이거를 형, 이상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서 다룬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분된다가 상식이에요. 자, 수능에서 상식이라고 나오면 얘는 통념이고요. 이 통념은 자체로 주제가 되기보다는 보통 도입이에요. 이런 상식에 따르면 근데 이 상식이 반복되네? 중요할 정보 가치가 높아진 거죠. 반복됐으니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한대요. 뭐 당연하겠지.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자 핵심되는 키워드 보세요. 하지만 앞뒤에서 구분되는 것이냐 긴밀한 연결이냐. 자,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현상. 그러네. 봐봐. 갑자기 이제 제가 지금 배가 많이 고파요. 저도 배가 고파. 위가 텅 비어 있어. 이거는 육체적 사건이잖아. 그랬더니 지금 너무 막 멘탈이 힘들어. 너무 막 화날라 그러고 빨리 좀 먹고 싶어. 정신적 사건에 영향을 주네. 또 막 우리가 막 무서운 영화 보면 막 가슴이 빨리 뛰고 뭐 놀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뭐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은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알겠어. 자, 일단 상식은 구분이야. 연결도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 마음심, 신체할 때 신, 이원론. 알겠어. 1달러 끝부분 났으니까 주제 세팅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게 주제가 되겠구나라는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야?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대. 알겠어. 심신이원론. 심신이원론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작용론이 있다. 다시 봐봐. 심신이원론은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라고 언급을 해놓고 그중 하나가 상호작용론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럼 봅시다. 상호작용론은 뭡니까? 서로에게 인과 영향을 준다. 아까 나와서 배가 고파. 그래서 고통을 느껴. 오케이. 자,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가슴을 뛰게 하는구나. 인과구조 잡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위가 텅 비어 있어 고통이라는 정신에 영향을 줘. 두려움이라는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줘. 이게 상호작용론이구나. 서로 인과구나.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 관점에서 보면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자 보세요. 그러나니까 역접이죠. 비판이거나 대립되는 게 있겠죠. 비판이 있구나. 비판의 근거는 뭡니까? 아니, 공간도 차지하지 않는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주니? 라고 비판의 근거를 잡았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철학적 그 다음에 논리적 지문들은 100%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아. 그 철학자들도 철학이 어려워. 원래 여러분 제일 어려운 학문이 철학이야.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수학이나 물리가 훨씬 쉬워요. 왜? 눈에 보이잖아. 1 더하기 1, 2. 눈에 보여. 근데 철학은 아니야 그게. 야, 내가 배고픈 게 눈에 보이니 지금? 내가 무서워 이게 눈에 보여? 야, 서로 인과인지 어떻게 밝힐 거야?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철학과 논리는 이해가 쉽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네, 구조 잡으세요. 구조. 이해가 안 되면 구조 잡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구조. 그리고 주제 잡으세요. 오케이? 어차피 이해하라고 낸 게 아니야. 그럼 주제 구조 잡는 거야. 아까 비트겐슈타인. 야, 비트겐슈타인 장난 아니야. 그 철학자들도 막 10년씩 연구해요. 우리한테 비트겐슈타인 다 이해하라고 한 게 아니야. 방금 딱 이 정도 처리하시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정리하면 이거야. 정신과 물질은 어떻냐고.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결되어도 있는 것 같다. 심신이원론이라는 사람들은
상호작용론으로 서로 인과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봐. 주황색 형광펜 집중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데 뭐가 있어? 비판이 있어. 공간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공간 있는 애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냐? 오케이, 알겠어. 이해는 잘 안 되지만. 3단락. 자, 이에 비해 평행론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평행론이 뭔지 모르겠으나 뭐 심신이원론에서 이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비판에 대한 뭔가 재반박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데 독립적인가 보구나. 정신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에,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신과 육체가 인과가 아니라 각각 인과다. 봐, 벌써 약간 견해 차이가 생기죠? 이런 거 표 처리가 되게 쉬워. 좋아.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평행하기 때문이구나. 아하. 즉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어떤 관계다? 평행이다라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물질적 세계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났어. 그러면 신의 뜻, 추상적 존재의 의지가 아니라 지진이 날 수밖에 없었던 지구 내부 에너지의 응축 같은 게 있었지 않겠어요? 즉 물리적 사건은 물질적 사건이 인과라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안에서 설명을 하면 된다. 이게 근세의 사상이 되게 중요한 사상이었겠죠. 왜? 신의 뜻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져. 중세 신의 뜻에서 이제 근세, 근대, 이제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비가 오지? 설명이 되잖아. 옛날 같으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대통령 잘못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대통령이 비를 야 600mm 때려.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 사람이.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 여기도 비슷한 거야.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인 거야. 물리적인 세계인 거예요. 이제 왜? 기후 변화가 왔어. 그러면 옛날에 동남아의 기후가 이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지금 너무 이게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 좀 힘든데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이제 귀향하셔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올해 여름에 농사가 너무 잘 된대. 왜? 덥기는 뒤지게 덥지, 비는 엄청나게 오지.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수해를 입어가지고 쓸려나가지만 않으면은. 그러니까 동남아가 막 산모작 하잖아요. 산모작 들어봤냐? 이모작은 알지? 동남아는 산모작, 사모작해요. 왜? 계속 햇볕, 태양 에너지 많지, 식물들이 못 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 왜 하고 있지? 아무튼 물질적 세계를 설명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번에 농사가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물리적 세계는 물리적 세계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대과학의 기본 전제다.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왜 내가 핏대 소수인지 알겠지? 물리 세계는 물리 세계로 설명이 돼. 이게 중세가 아니야. 근대과학이야. 대통령 잘못 뽑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그거는 그냥 물리 세계야. 물리 세계. 정치는 얘기해도 되지. 정책이 잘못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왔어. 그런 건 아니라고.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에선 비판을 하더라도 폭우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볼게. 평행론이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또 한계가 있는 거죠. 4단락. 부수현상론은 모든 정치적, 그러니까 봐봐.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이 왜 평행이야? 알겠어. 알겠는데 물질 세계 알겠는데 그럼 왜 물질 세계랑 정신 세계가 평행이야? 그건 설명해봐. 설명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야. 부수현상론은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한 또 대안인 것 같아.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서 일어났지만 즉 정신적 사건이 종속돼 있다고 보는 거군요. 얘도 그런 이원론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이원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1번 이원론, 상호작용론. 2번 이원론, 평행론. 3번 이원론, 부수현상론. 그러니까 1번 이원론은 뭐야? 서로 인과다야. 2번 이원론, 평행론은 뭐야? 서로 인과는 없고 각각이 인과고 각각 평행이야. 부수현상론은 뭐야? 육체의 결과가 정신이라는 거야.
이에 따르면 육체는 정신 사건을 일으키고 또 육체를 또 일으킨다. 하지만 정신은 뭐다? 부수적일 뿐이다. 그러나 또 야,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와? 그러면 왜 존재해야 돼? 가치가 없지 않아? 라는 의문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또 비판이죠. 그러니까 뭐야? 심신이혼론에 대한 주장 비판, 대안 비판, 재반박 또 비판, 이런 전개 방식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5단락 봅시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 둘이 관련해서 설명할 이론들은 각자의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동일론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온 거구나. 곧 심신이론론, 마음과 마음은 하나구나라는 심신이론론이 왔다는 거야. 야, 또 이건 뭔 소리지? 근거 내봐. 왜 그래? 자, 우리가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진 게 사실 육체적 사건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야? 자세히는 없지만 나중에 나오니까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우리가 감정이란 걸 갖잖아. 우리가 느낌이라는 걸 갖잖아. 이 전부 다 뭐야? 뇌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들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전기 신호를 받는 거라고 입증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 이제 칩 꽂는 게 가능해진 거지. 조작이 되는 거죠, 이제. 사고 자체도.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뇌에다가 뭐 쓰고 이렇게 손 조작해가지고 막 글도 쓰고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막 글로 나오고 그런 게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 얘기예요. 자, 마지막. 그래서 어떻다고요? 인과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뿐이고 그 물질적 사건이 사실은 정신적 사건 자체다라고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신이혼론에서 심신이론론까지 발전하게 되는 논박의 과정을 다뤘구나. 통시적으로 다뤘구나. 역사적으로 다뤘구나. 동시에 논박 구조로 다뤘구나.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시간 딱 돼가지고 자, 일단 이 질문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문제는 풀게요. 자, 과제라고 하면 일단 이거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구조도 그려오세요. 구조도. 151페이지 구조도 그려오세요. 자, 그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자, 이제 계약할 텐데 계약하시면 꼭 클리닉 때 여러분 학교 내신 예정 상황 같은 거 미리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대비를 해드릴 수가 있고 철학은 다음 주 아마 한두 시간에서 끝날 거예요. 그리고 고3 심화 철학은 고3 때 하거나 내신 시험법 밑에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자, 철학은 이제 끝났고 이제 여러분께 금융교육,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공부시키는 거 첫 번째,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는다. 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남아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마 1, 2학년 때 치렀던 그리고 최근에 교육청 치렀던 지문들의 이슈가 됐던 지문들이 난이도 있었던 지문들이 여러분 고2 내신 때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교육청 기출분석도 해가지고 시험 범위일 확률이 높은 지문들까지 엮어서 보는 시간 앞으로 내신 때까지 가질 겁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언제 또 물난리가 날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물난리 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고 안녕, 집에 가세요. 자, 상담 있으시면 남아 계시고